안녕하세요. 내일의 창업 오세웅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혁신 창업 따라하기 코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을 위한 내일 만들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투모로우를 위한 내일, 마이 비즈니스 만들기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코스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함께 해보시죠. 이 코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학생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뭐 하지? 라는 의문이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맞닥뜨릴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에 어떠한가? 뭐 하지? 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여러분의 진로가 크게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떤 식으로 요즘에 흘러가는지를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 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청년 취업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년 만에 최악이라는 올해의 기사였고요. 있는 사람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공채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취업 시장에서 잘해서 취업이 된 분들도 여기 보시면 재작년 기사이기는 한데, 입사 1년 차에 퇴사한 사람의 비율은 37.5%. 이 비율만 해도 상당하죠. 그런데 2년 차에는 27%, 3년 차 17.8%, 4년 차 5.4%, 5년 차가 4.6% 순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해당 연차에 퇴직하는 비율이고요. 결국 이걸 누적시켜 버리면 5년 이내에 90% 이상이 자신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꿋꿋이 참고, 뭐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참고,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첫 회사에서 이어가는 상황이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5년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자신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조직과의 문제, 그래서 그 회사에 남는 게 10%인데 그 10% 중에서 정말 만족해서 회사 생활도 만족스럽고 나의 급여도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남아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금 취업 시장도 쉽지가 않은 거죠. 요즘 신입사원을 뽑는 스펙이라는 글로 이렇게 밈화 되었는데요. 이 3년 전 밈인데, 이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 분을 모십니다 라는 이 채용 공고예요.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 조건에 신입만 지원 받습니다, 경력자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C, C++, 오브젝트-C, 자바에 능통하신 분, 그리고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OOP 개념, STL 사용에 능숙하신 분, 다양한 OS를 경험하신 분. 네, 그 경험이 단순한 대학교 때나 이런 때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업에서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입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입을 뽑는다고 하면서도 경력을 요구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댓글들이 이렇게 아주 돈 아끼겠다는 소리를 구구절절하게 써놓았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취업시장 쪽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시장 또한 만만치 않겠죠? 소상공인의 이제 폐업률 뭐 이런 것도 조사해보면 당연히 엄청 높죠.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건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와 보시면 이제 더 뼈저리게 깨달으시겠지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것, 혹은 다른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점, 좀 더 나은 점, 요게 항상 요거를 항상 요구받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팀과 경쟁할 때, 혹은 다른 직원과 경쟁할 때, 좀 더 나은 것들을 요구받잖아요. 이 사회에서는요. 근데 그 조금 나은 요소가 결국은 이 작은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혁신도 혁신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품에 있어서의 혁신도 혁신이고, 뭔가 인류에게 좀 더 나은 것을 제공하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작은 혁신입니다. 이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대학생이실 때, 대학생 신분일 때 창업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 창업을 경험해 보는 것 속에서 작은 혁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혁신들을 어떻게 발견하거나 어떤 식으로 기획하거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 보는지, 것들을 이 코스를 통해서 한번 실습하는 느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창업하기에 한번 같이 한번 뛰어들어 가시면서,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지만 그것들을 압축하고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창업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는 건데요. 비즈니스가 직접 진행되거나 하기 전 단계까지를 빠르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그리고 약간 훈련 같은 실습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정하시고, 그 사업 아이템에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15페이지 정도 되는 그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15페이지 정도에 되는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전이라든지를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팀원들에게 그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해보시고, 함께 팀으로 만들어가는 팀빌딩 과정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대학 생활에서 경험해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많은 경험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 하나, 사업계획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그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합니다. 조사도 해야겠고, 그리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라서 제가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에 대한 많이 이제 이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죠. 그래서 제가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야기들을 제가 강의 형태로 제공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습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과제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대학원 생활 다 해봤기 때문에 알죠.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한 시도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누가 알려주면서 그거를 따라 해보는 거죠. 네, 따라하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 다닐 때 도전이 유리한 이유.
뭐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학이라는 그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학업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 가지의 도전과 실패로 인해서 좀 더 풍요로운 학업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전들을 더 많이 권장하는 거죠. 대학교 다닐 때요. 그리고 크게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함께하는 팀원입니다. 팀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타트업,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통칭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회사가 세워지고 나서 팀빌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주요한 팀빌딩을 하는 그 기준이 될 겁니다. 얼만큼 그 사람이 기여를 하고 그러면 그 기여한 만큼 얼만큼 그분이 보상을 받게 하겠느냐 라는 그 논리가 제일 중요한데,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논리랑은 또 조금 다른 논리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나랑 얼마나 친했느냐, 그리고 나랑 처음에 진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로서의 팀빌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는데요. 불리한 점을 잘 제거할 수 있다면, 유리한 점은 이 대학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그 유리한 점을 어, 얻을 수 있는 조직이나 이런 환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조별 과제도 해보고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으실 텐데 그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랑 시너지가 나는 사람도 있고, 나랑 잘 안 맞지만 일을 같이 해봤을 때 엄청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과 팀을 함께 구성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코스에 가서 뭐 배운다거나 할 때는 또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이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시들을 좀 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혁신 창업의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어떤 서비스였냐면, 학교 내에서 이상형 월드컵 하는 어떤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이트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자신의 학과 정보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이스 매쉬라는 이 서비스 명이 써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게 페이스북의 초창기의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 매쉬라는 서비스가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대학 그냥 보더라도 이 대학교 기숙사처럼 후줄근한 느낌이 드는데, 후줄근한 기숙사에 후줄근한 학생이 한 명이 또 이렇게 어정쩡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네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주커버그죠. 네, 하바드가 뒤에 붙어 있고, 네, 갭 티셔츠를 후드티를 열심히 입었고 이 무릎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네요. 대학 다닐 때 창업해서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된 이 주커버그의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한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자신들이 쓰고자 했던,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혹은 자신들이 좀 원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끔 쓰게 했고, 그게 결국은 비즈니스가 크게 돼서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작은 혁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커버그와 이 아마 처음에 초기 창업했던 초기 창업자들은 대학생들이 사용하기 좋은 어떤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비스했던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작은 혁신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작은 편리를 제공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확대되면서 회사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나중에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시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가지게 될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임팩트라고 하면은 뭐 경제적 임팩트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임팩트가 될 수도 있는데 가치,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가치의 크기가 있을 테고 곱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 곱하기 사람 수, 결국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보자면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게 될 그 회사의 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대한 기업가가 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작은 혁신에서 큰 사업으로 진행된 페이스북의 예시가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곰 같은 직원이 쿠키 만드는 회사. 혹시 이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는 베어베터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쿠키를 만들어서 쿠키를 납품하는 쿠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른쪽에 회사 소개에 있죠. 여기 보시면 베어베터는 발달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기본적인 뭐 최고의 가치, 뭐 아니면 기본적인 가치를 내세우지 않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이윤의 극대화, 이윤 추구죠. 그런데 지금 베어베터라는 회사는 그것 말고 다른 얘기가 하나 제일 대표 간판에 걸어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베어베터라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최고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가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윤 추구와 함께 공공의 이익도 같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꽤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의 정부, 중앙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진흥원도 있고 여러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을 고용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쿠키를 생산해내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기업을 소개만 받아서 이제 들었을 때는 아니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이 경쟁 사회에서 이 경쟁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저의 편견이었던 거죠. 이제 이 발달장애인 분들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그때 소개에 따르자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우리랑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속도는 우리랑 다르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는 지속력이라든지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한 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오래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하게 하면 저는 지겨워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익숙해지면 즐거워하고 기꺼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우리랑 다르게 어떤 루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머릿속에 뭐 바로 심는 듯한 그런 기억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베어베터라는 회사에서 쿠키 이 다음에 하는 서비스가 뭐 지하철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을 자녀로 가진 그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자신들의 이 자녀가 자기 자신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부모님들이 수입을 얻는 그 시기가 지나면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 이분들이 자신들만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해야 자립이 가능할 텐데 자립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발달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는 이 회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쿠키의 경쟁력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은요. 그래서 5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되는 이제 회사들은 몇 퍼센트 비율을 몇 명을 뭐 장애인을 해야 된다 의무가 있고, 그게 안 될 시 뭐 부담금을 낸다 뭐 이런 식의 규제들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뭐 즉 말하면 이 베어베터 같은 회사죠. 그래서 이 인증된 회사, 나라에서 인증해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 사업장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표준 사업장이겠죠. 그래서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되어 있는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으면, 그래서 그 납품하는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을 올라가는 만큼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한다라는 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힘을 받는 거죠. 그 설득력이. 자기들이 매출이 올라가면 무조건 고용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멋지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즈니스가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해드렸던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되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혹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멋지게 비즈니스화하는 이런 창업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면은 뭐 더 지원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자유로운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하게 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제 첫 아이가 2017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가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질 때쯤이었는데요. 창업을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고민을 제가 대학생 때 꼭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많은 것들이 내 손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데 목돈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때 굉장히
내 삶이 내 손아귀에서 많이 빠져나가 있는,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투자를 받았다고 했던 좋은 회사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액을 투자 받았다고 분명히 기사도 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데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그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제가 대학교 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대학 때 일단은 저는 재수를 한번 했는데 재수 때 실패를 해서 제가 원하던 대학교를 못 가고 이제 그 차선책인 대학교를 제가 선택해서 가긴 갔지만, 거기서부터 어, 물론 좋은 많은 것들을 배운 것도 있지만 인생에서 이 전반적인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대학교 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려는 생각을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을 먼저 좀 늘리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한 것도 있지만, 대학교 때 내가 이 시도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에 이 대학생분들을 위한 코스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컨트롤 되시나요? 제가 이 제목을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어떤 분들은 8톤 트럭이라고 읽으실 텐데 8톤 트럭이라고 읽으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실 테고, 이게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하면은 이게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비유를 한 건데요.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었어요. 내 인생이 트럭이라고 비유한다면 핸들이 고장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인생에서의 주도권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라는 식으로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하고 어쩌고 한 얘기들도 좀 더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생 때 꼭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핸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창업이 아주 그 연습을 하고 그 시도를 해보기 좋은 아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짧은 코스이지만 창업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할 친구분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 물론 각자의 역할이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정체성 찾기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정체성 찾기냐 라고 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창업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코스잖아요. 이럴 때 사업을 한다는 거는 혼자 스스로 그 많은 힘든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물론 팀 창업을 하거나 임원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 팀원들이 있지만, 대표자로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가던 길에서 아무리 사지에 몰리더라도 이 길에서 도망치지 않을 이유가 필요할지 몰라요. 아니요, 꼭 필요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에게 스스로 영감을 주고 내가 오늘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오늘 할 일을 할 거냐? 라고 스스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무엘 피에르폰트 랭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는 다 아시죠?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고 모르더라도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초에 비행기, 동력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고, 이 당시에 이제 이 비행에 대한 니즈, 비행체를 만들려는 니즈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AI, 뭐 챗GPT의 뭐 유행,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블로그 열풍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열풍이었어요. 비행기 열풍.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성공에 대한 조건들을 그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두가 이 비행체를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고 저마다의 이 비법들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사무엘은 유독 더 많았죠. 하버드 학위도 있었고 자금을 이미 조달해서 미 육군성에 투자를 받아서 5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금도 있었죠. 그리고 스미소니언이라는 학술협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학술적으로 서포트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인맥도 많았겠죠. 뭐 일단 학위도 좋았으니까, 학력도 좋았으니까요. 심지어는 뭐 언론들도 이 사무엘을 쫓아다녔습니다.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공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 항상 쫓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라이트 형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성공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자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라이트 형제의 팀은 그들 중에 아무도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무엘에게는 없는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동력 비행기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면 이 세계의 많은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불을 창출하기를 원했고 유명해지기를 원했다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라이트 형제가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에 성공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라이트 형제들은 꿈을 믿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사무엘과 그의 팀들은 월급 봉투 혹은 스포트라이트,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목표를 두고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려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진 날, 바로 그가 하던 연구를 그만두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잘못된 동기부여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왜 만들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존재 이유가 담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서의 한 문장은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 행복의 사도라고 믿는다. 이것이 제 인생의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로 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잘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시고 그거 플러스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존재, 내가 바라는 이상형을 접목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종교가 있거나 혹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 자신이 믿는 신이 당신에게,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 어, 신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이 문장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정의 내렸으면 여러 가지 선택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문장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업도 비전과 미션을 가지게 될 텐데, 결국은 대표자인 나의 이제 정체성의 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선택도 빨라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결국은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최후에는 그래서 성공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찾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문장이 바뀔 때가 많아요. 계속 점점점 수정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 만들었던 문장과 지금 문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문장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고!